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입니다. 오늘은 코인원 거래소와 관련해서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장세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일단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 예. 약간 좀 각종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논란이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네,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 도니 파이낸스라는 코인의 부정 유통 논란에 대해서 코인원이 또 침묵하고 있으면서 이 투자자 보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도니 파이낸스 가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? 원래 도니 파이낸스는 그 지난 6월 13일 불과 가격이 830원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9월 6일 이후에 갑자기 7만 원대로 급등을 했고요. 830원짜리 코인이 갑자기 7만 원.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7만 원까지 예, 튀었다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9월 14일 약 52만 원, 즉 700배가 넘게 뛴 겁니다. 830원짜리 코인이 네, 불과 딱 3달 만에 네, 52만 원까지 예, 예, 예. 700배 이상 예, 상승을 맞습니다.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예. 이렇게 시세가 많이 떴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세 조작 그 마켓 메이킹 팀이 그 개입됐다는 정황 그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일단은 이 코인 가격이 830원짜리 코인이 52만 원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3개월밖에 예. 걸리지 않았다. 그리고 네. 그 사이에 또 정리를 해보자면 네. 딱히 어떤 뭐 괄목할 만한 호재가 없었다라는 네. 사실이 종합적으로 네, 보았을 때 여기에 마켓 메이킹 네 맞습니다. 뭐 이쪽 업계에서는 MM팀이라고 하지 네,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개입이 사실 굉장히 좀 이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네.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런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원이 명확하게 어떤 뭐 입장을 발표한 바는 없는 거고요. 전혀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. 예, 사실은 또 이렇게 마땅한 호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이 뭐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호재도 없이 불과 딱 3달 만에 700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여기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왜냐하면 9월 그러니까 9월 6일 9월 12일까지 약 700배가 오른 다음에 예. 9월 23일 날 되는 날 9만 원, 그러니까 52만 원이었던 코인 가격이 9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6분의 1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.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보여집니다. 비단 작년 5월에 있었던 어떤 루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네.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루나 사태다라고 네. 할 수가 있지 네,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시스템 관련 이슈는 어떤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 그동안 루나는 그 두 가지 코인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, 예.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작년 11월 18일 도니에서 브릿지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브릿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돈 안에, 그러니까 도니 파이낸스 내에 있는 그 도니는 1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었고요. 예. 그다음에 코인원에서는 19,000원대의 그 가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슈가 생긴 거죠. 예. 그러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.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 도니 같은 경우는 99%가 지금 코인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를 조정했던 것 이외에도 예. 프로세스상,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도니 파이낸스 내에서는 100원짜리가 코인원에서는 19,000원에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같은 도니 파이낸스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밝힌 거죠. 예. 그러면서 문제가 됐다고 지금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예. 이 코인이라는 게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뭐 아비트라지 거래라든지 이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러한 거래에도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급격하게 시세가 차이 날 경우에는 입출금이 막혀 있다라든지 네. 둘 사이에 어떤 유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세 네. 차이가 벌어진 경우는 네. 왕왕 있거든요. 네, 네.
그러나 이번 도니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 브릿지 서비스를 통해서 100원인 시세와 19,000원대인 시세 간의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오픈하는 상황에 예. 그동안에 100원과 19,000원 차이가 이제 있었던 걸 밝혀진 거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를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어느 정도 이 뚜렷한 목적이 다분히 있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. 그리고 이 도니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코인원의 단독 상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총 발행량 중에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된 개수가 어느 정도입니까? 총 1,000만 개 중 예. 50만 개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이 지금 코인에서 지금 거래가 됐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830원짜리 코인이 52만 원까지 상승을 한 데 있어서 네네. 이러한 좀 가벼운 시가총액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가벼운 유통량도 네, 어느 정도 한 몫을 했다라고 네, 맞습니다. 판단할 수가 있을 예, 것 그래서 같습니다.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구체적으로 이 도니파이낸스 관련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도니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 도니파이낸스 그 상장된 돈은 그 이오스트에 발행되는 IRC20으로 지금 기반이 발행됐는데 예. 당시 코인원에서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더리움의 ERC20으로 그 상장을 시킵니다. 그러다 예. 보니까 뭐냐면 코인원에서 그 EOS 기반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예. 그 EOS 기반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코인원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예.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두리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코인원 내에서는요. 같은 코인이지만 이 발행한 방식이 두 가지다. 네.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그렇죠. 않은 네, 네. 내용이지 네,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어떤 뭐 10,000원짜리 지폐다라고 네. 하는데 어떤 10,000원짜리는 뭐 천으로 만들었고 네, 네. 어떤 네, 지폐는 맞습니다.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네, 맞습니다.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원이 IRC20을 지원을 그때 당시에 못했다라는 네, 네. 말씀이시죠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. 양측 간의 호환을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상장을 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예.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인원이 임의적으로 본인의 유리한 그 상황에서 작은 그 물량만 상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. 이런 그 시스템상 브릿지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상황들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았는데 미처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상장을 시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렇죠. 이 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약간 좀 의혹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RC20 기반의 도니파이낸스를 그때 당시에 상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코인원 측에서 IRC20 어떤 그 지갑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상장을 했으면 네. 이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네. 않았을 것이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혹은 도니파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이 IRC20으로 발행된 토큰을 전부 다 ERC20으로 새로 어떤 스왑을 해주는 절차를 거친 뒤에 상장을 네. 했으면 또 어땠을까? 마지막으로는 굳이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IRC20이기 때문에 당장에 상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때문에 ERC20으로 어느 정도 좀 급하게 상장을 했어야 하는 네,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코인원 측의 입장은 없었습니다. 예,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투자자들이 물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제기를 했지만 코인원은 특별한 답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우려를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코인원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넘버 3, 3위에 해당하는 네. 그런 작지 않은 규모의 거래소이지 않습니까? 이러한 거래소에서 IRC20 개발을 못했다. 그리고 뭐 못한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뭐 취급을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ERC20으로 일부를 또 수합해서 상장을 했다라는 점은 충분히
이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어떤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투자자들, 특히 도니파이낸스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이 충분히 화가 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 이외에도 뭐 투자자들이 공분을 한 어떤 네.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? 그나마 코인원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왑을 할 수 있는 물량을 50 도니를 계속 이제 특정한 기간에 예, 물량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그 물량 시간을 기다리고 그 물량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예, 전혀 공지 내용에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만 있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수합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나마 시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공주에 들어가 보니 일반 투자자 물량은 0.4%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상하게도 99.6%는 내부자 거래로 추정되는 물량이 받아갔던 문제가 좀 발생하기로 했던 겁니다. 그야말로 이 수합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를 위한 수합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특정한 네. 목적을 가지고 네. 또 진행을 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러다 보니 돈이 내부자들이 쉽게 말해 100원짜리 물량을 19,000의 스왑을 통해서 교환했다. 즉, 예, 이 차익을 벌이는 게 일반 투자자들이 그 올바른 그 투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재단이 그 보유한 지갑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. 예. 그 재단에서는 신원 미상의 한 이용자가 저지른 행위라고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변을 줬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재단 측에서 신원 미상의 한 이용자가 저질렀다라고 해명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의심스러운 네.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도니파이낸스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12월 16일 도니에 관련해서 코인원은 유의 종목을 지정했었는데요. 예, 유의 종목 사유로 그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브릿지와 관련돼서 방향이나 어떤 그 공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12월 30일 날 재단 측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 그 거래 지원을 종료를 밝혔고요. 예,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코인원이나 심지어 닥사나 아니면 저희 그 신문사에도 계속 반복되는 제보들이 있었는데 사기 행위가 너무 이렇게 허술하고 또는 명백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모든 많은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가 끝난 다음에 유의 종목을 지정했다는 그 상황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알고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모든 손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게 아니겠냐라는 공문을 사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12월 16일에 코인원은 도니파이낸스를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을 했고요. 그리고 딱 2주 후 12월 30일에 거래 지원 종료, 상장 폐지까지 단행을 했습니다.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최초에 도니파이낸스가 IRC20이었다. 그래서 코인원에 상장한 시점에 ERC20으로 일부를 스왑해서 상장을 했고 그 사이에 브릿지 서비스가 오픈을 했는데 이 브릿지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어떤 스왑을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사항에 대한 공시를 미리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.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코인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? 이를 불과 2주 만에 유의 종목 지정 이후 2주 만에 상장 폐지를 하고 전부 다 이 투자자 혹은 도니파이낸스 재단 측의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네네. 사안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거래량 없는 코인에 대해서도 코인원이 상당수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저희 MBN TV가 지난 시간에도 최근에도 이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 중 상당수 많은 코인들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또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. 코인원 상장된 코인 중에 전무한 거래량이 전혀 없는
코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?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작년 12월에 그 코인원에 있는 코인을 전수 조달했었습니다. 예. 그때 거래량이 저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. 거래량이 0으로 된 코인이 무려 40개나 됐었습니다. 즉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작은 금액으로도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. 예. 그때 저희가 이제 예로 그 모티브 코인을 그때 저희가 이제 12월 말 정도에 특정한 거래를 해봤는데 약 12만 원의 그 소액으로 23%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혀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이 있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보면 이런 코인으로 40개가 된다고 만약에 이제 그때 기준을 했을 때 충분히 시세 조정이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자극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불과 이 거래량이 전혀 없는 제로에 수렴하는 코인만 40개이고 사실상 이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, 몇만 원 네. 수준 하는 코인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불과 12만 원으로 23%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 코인원에서 어떤 뭐 세력 혹은 MM팀 이런 마켓 메이킹한 팀이 판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네,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네.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코인원에서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해야 한 거 아닐까요? 그렇지만 그 이런 거래량 없는 코인을 그냥 방치하는 약간 이중적인 행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불과 작년에 그 상장 폐지를 시켰던 강한 상장 폐지를 주장했던 이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시켰지만 코인 거래량이 거의 없는 40개 되는 그 코인 양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거는 향후에 어떤 그 펌핑이나 재단과 또는 어떤 나쁜 세력과의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얘기를 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중에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껴놓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도 네. 충분히 생길 수 네.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? 네. 이 거래량이 없는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도 유통량 하나만을 네. 사실 근거로 들어서 상장 폐지까지 또 주도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모순되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이 코인원에 혹시 이 국내에서 만든 코인들 뭐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고 하죠. 네. 이런 코인들의 비율은 어떻습니까? 작년도 그 원화마켓 이제 5개 거래소에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요. 예. 총 원화마켓에 있는 그 김치 코인은 133개, 국내 코인 133개인데 예. 그 중에 코인원은 74개, 약 56%가 코인원에 있었고요. 예. 이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전체 비율은 이렇게 됐지만 나머지 거래소에 대한 비율을 보면 38.5%로 가장 그 국내에서도 김치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없는 40개의 그 코인 중 74개가 코인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는 건 거래가 없는 40개를 제외하고 약 30개만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역으로 좀 추산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쯤 되면은 사실 거래소가 아니라 거의 김치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지금 코인원 내부적으로도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어떤 뭐 신호로 네, 봐도 네. 되지 않겠습니까? 또 다음은 이 코인원 최근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였죠. 이 단독적으로 위믹스를 다시 상장한 경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습니다. 코인원이 상장 폐지를 또 주도했던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단독으로 상장을 또 추진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? 네. 작년 11월 24일 닥사라는 5개의 거래소 그 자율합의체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12월 7일 날 그 위믹스에서는 위메이드에서는 그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예. 그렇지만 그 12월 17일 날
그 신청이 기각이 된 이후에 12월 18일 날 닥사는 문제인 그 위믹스를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상황인데요. 여기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팍스는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서 빠졌고, 그러니까 나머지 업비트, 빗썸, 코인원, 코빗이 이제 그 상장 폐지에서 논의를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코인원은 상장을 폐지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업체입니다. 예. 근데 갑자기 어떤 명확한 불분명 없이 갑자기 상장을 단독으로 시키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위믹스에 투자를 한 투자자, 그리고 상장 폐지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또 매도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맥이 빠지는 네네.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른 거래소도 아니고 물론 이 위믹스의 닥사 차원에서의 상장 폐지 이후에 또 지닥이라는 거래소에서 네. 상장을 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이 상장 폐지를 주도했던 거래소에서 다시 네. 단독적으로 상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. 왜 다시 상장을 한 걸까요? 그러니까 올해 2월 16일 코인에는 오전 8시 반에 위믹스를 급하게 단독 상장을 시켰습니다. 예. 그때 명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뭐 잘 소명이 됐다. 예. 뭐 우리는 뭐 위믹스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뭐 밝히긴 했는데요.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명확한 이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또 닥사 안에서도 그 거래소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 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고,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쪽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국내 거래량의 그 미비한 그 코인원이 위믹스를 포기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떤 이 저조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또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이지 네, 않습니까? 코인원의 이러한 나홀로 단독적인 행동에 있어서 닥사의 앞으로의 행방이 좀 네.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럼 닥사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? 네. 닥사는 지금 상황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예. 결국에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명 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. 유명무실론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, 예. 사실 코인원이 그 유믹스를 상장시킬 당시에 닥사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닥사 측에서 밝혀왔고요. 예. 또 닥사 관계자는 그 상장을 시키는 건 또 거래소의 재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. 예. 다만 저희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위 종목을 당시에 시킬 때 문제가 다 발생했다고 했던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했던 그 코인원은 현재 상태에서 그 당시 코인원이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지금 닥사는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코인원이 주도적으로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이끌어냈는데 네, 그렇게 해서 이 닥사 내부에서 당시에도 이 표결에 붙였을 때 처음부터 또 만장일치된 결정이 아니었지 네,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인원이 앞장서서 어떤 이 닥사 내부의 결정을 좀 많이 이끌어냈다라는 네, 풍문이었는데 그 점에도 불구하고 코인원이 단독으로 다시 상장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닥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뭐 배신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황당할 수밖에 예, 없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닥사 내부의 어떤 다른 회원사와 의논이 없었던 거죠. 네, 네, 없었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금융위에서는 직접 개입할 사항은 아니나 그 유믹스의 상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. 예. 또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일일이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. 하지만 상장 그 폐지 사유가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. 이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사실은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진 않는 게 네, 개별 코인의 상장 그리고 상표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지 네, 않습니까? 네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
앞으로 이 위믹스를 상장한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갈지에 네.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코인원이 왜 위믹스를 상장시켰다라고 보고 계십니까? 코인원은 그 작년 11월 말 카카오뱅크와 실명 계좌를 연동하면서 새로운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 만년 3위에서 2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그 말경부터 12월 말 한 달 동안 그 MS 자체가 그 코인원이 지금 1%에서 2%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5%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코인원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반전의 기회를 깼지만 다시 1월 2월 1일이 되니 MS가 기존처럼 1%나 2%밖에 지금 점유율을 가지지 못했었고요. 예, 또 고객당 벌어지는 수익률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네, 작년 같은 경우 그 코인원과 그 카카오뱅크가 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 수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. 예, 근데 고객이 늘어났는데 점유율은 똑같고 하다 보면 고객 인당 벌어지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믹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저희가 그 업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요. 예, 또 하나는 그 위메이드가 이번 그 닥사가 결정을 내렸지만 각각 개별 거래소에 그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. 예, 근데 이번에 그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코인원이 상장을 시키면서 그 다른 거래소의 거래 지원 중단 관련 소송은 다 취소했습니다. 즉 유믹스의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소에서 다 상장을 염두에 둔 어떤 그 장치를 하나 마련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그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마련했는데요. 예, 그게 결국에는 코인원이 그 좀 무리한 상장으로 인해서 닥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 유명무실한 그 상황을 만들면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, 즉 조금이라도 영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즉 닥사와 좀 다른 결을 가진 입장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코인원이 최근에 카카오뱅크와 실명 계좌 지위를 맺은 이후에 별다른 어떤 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 위믹스의 상장 자체가 어떻게 네, 보면 좀 내부적으로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네.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코인원 입장에서 이 위믹스를 재상장시킨 것 자체가 어떤 이득을 가져왔습니까?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닿던 작년 그 유믹스가 상장 폐지 결정 시 200원이었습니다. 근데 유믹스가 현재 지금 23일 금일 10시 기준으로 해서 3,250원에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유믹스가 상장된 15일에는 1,600원이었는데 예, 상장이 유믹스에 된 그 유믹스가 코인에 상장이 된 일주일 만에 가장 그 고가가 3,500원으로 약 2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었고요. 예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코인원 내부에서는 비트코인, 그 다음에 클레이톤 외에 그 이믹스가 차지하는 그 거래량이 22일 기준으로 11.5%로 3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예, 즉 하루 일 거래량이 약 그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7일 날 정도 기준을 보면 결국에는 한 1억 2천억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, 아니 저기 1,200억 정도까지 지금 그 거래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그리고 코인 자체를 봤을 때도 비트코인, 이더리움 자음의 클레이튼, 뭐 유믹스에서 전반적으로 유믹스가 지금 코인원에서 상위에서 지금 신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코인원 입장에서는 유믹스로 인해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예. 이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또 주도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이끌고 다시 상장을 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위믹스의 가격 자체는 상장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는 회복했지만 그래도 이 폭락하는 시점에 있어서 폭락하는 데에 대한 어떤 역할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 위믹스 상장 폐지 그리고 재상장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.
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